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주식시장의 냉혹한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면 을에 떠올리는 것은 급등하는 종목을 정확히 예측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짜릿한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단기적인 종목 예측과 잦은 매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투자의 세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투자 서적에 소개된 분석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1990년부터 AI 열풍이 불기 직전인 2018년까지 약 28년간의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한 자료였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체 시장 수익의 8%는 단 5개의 기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리고 엑슨모빌입니다. 당시 주식시장에는 약 6만 2천 개의 상장 회사가 있었습니다. 6만 2천 개 중 단 5개, 비율로는 고작 0.01%에 불과합니다. 이 극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전체 기업 중 약 1.3%에 해당하는 811개의 기업이 시장 수익의 대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식시장은 극소수의 슈퍼스타 기업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를 할 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0.01%의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깨닫게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수많은 경제방송과 증권 전문가들이 등장하여 다음의 시장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시장 전체가 오르기보다는 특정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니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서 본 데이터처럼 주식시장은 본래부터 항상 특정 주도주들이 이끌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지만 그 안에서도 상승을 주도하는 소수의 종목은 늘 존재했고 시장이 나쁠 때도 꿋꿋이 버티거나 오히려 빛을 발하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결국 내년에 종목 장세가 올 것이니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말은 내년에도 주식은 오르거나 내릴 것이다. 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종목 고르기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우리는 흔히 두 가지 투자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입니다. 액티브 투자는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으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분석과 예측을 통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고 보석 같은 종목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고 파는 전략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꿈꾸는 방식이며 높은 수수료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구사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반면 패시브 투자는 그냥 사막 전체를 사버리는 전략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 S&P 500이나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돈을 넣어두고 꾸준히 묵묵하게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액티브 투자는 내가 고른 종목이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을 때
엄청난 쾌감과 도파민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패시브 투자는 상대적으로 재미는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결과도 그럴까요? 이 두 가지 투자 전략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가상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두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00년에 각각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천재 투자자입니다. 그는 매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4%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워런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매년 시장을 이기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24년간 꾸준히 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투자자입니다. 그는 그저 1만 달러를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넣어두고 2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자, 24년이 흐른 2024년 두 사람의 자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년 시장을 4%씩 이겨온 천재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들조차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몇 번이고 다시 계산을 해봤다고 할 정도였죠. 놀라지 마십시오. 매년 시장을 4%씩 이겨온 천재 액티브 투자자의 1만 달러는 24년 후 69,197달러가 되었습니다. 약 7배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장 지수에 돈을 묻어둔 평범한 패시브 투자자의 1만 달러는 76,200달러가 되었습니다. 패시브 투자자가 오히려 10%나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매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최종 자산은 더 적다니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존재, 세금에 있었습니다. 천재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매년 주식을 사고팔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은 미국 세법을 기준으로 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할 복리의 마법이 중간중간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데 누군가 계속 와서 눈의 일부를 떼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실험 결과에는 잦은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수료까지 고려했다면 두 투자자의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입니다. 반면 패시브 투자자는 초기 투자금을 계속 유지한 채 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의 자산은 세금으로 인한 누수 없이 시간과 복리의 힘을 온전히 누리며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만 이는 시뮬레이션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종목 선택이나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노력보다 수수료가 낮은 우량 지수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가장 현명한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를 할 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이 유명한 말처럼 세금은 투자의 여정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투자 관련 세금은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를 A부터 Z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증권거래세입니다. 국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를 적용합니다. 이는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투자자가 직접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ETF는 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다행히 국내 주식의 경우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내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수억 원의 수익을 내도 양도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외 주식으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자동으로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